안녕하세요, 늘솜입니다. 수성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출간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컬러링 부분 아니지만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해보자 라고 마음먹은 이유는 우리에게는 수채 색연필이 있어요. 저도 수채 색연필을 은근히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많이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 편인데요. 이 책을 스르르 넘겨보면서 와, 이거는 꼭 수성펜뿐만 아니라 이 방법을 그대로 수채 색연필에 사용하면 컬러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책을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죠. 먼저 책 사이즈부터 살펴보면 A4 종인데요. A4보다는 작고요. A4 반쪽보다는 좀 크죠. 우리 컬러링북과 비교해보자면 A4 책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요즘에는 A4처럼 딱 큰 책보다는 이렇게 살짝 아담한 책이 저는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 책은 링 제본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 편하려고 또 링 제본을 했어요. 작가님 프로필인데요. 수성펜 수채화 개발자라고 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은 캘리그라퍼이시기도 하신데요. 제목 글귀에서 보듯이 캘리도 굉장히 수준급으로 너무너무 멋지게 쓰십니다. 이 페이지는 수성펜 수채화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성펜의 잉크가 물에 굉장히 잘 녹아서 수채화 느낌이 가능하다. 또 어떻게 보면 수채화보다 더 예쁘다. 그리고 쉽다. 그리고 또 수채화 붓은 휘청휘청해서 그리기가 어려운데 펜 쪽 같은 경우는 단단하고 가늘어서 세밀한 표현도 된다. 대충 그려서 물만 묻혀도 잘 될 거다. 겁내지 말고 해보자 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례인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준비물과 꼭 알아야 될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점, 선, 달팽이, 점찍기 등으로 예시와 함께 구분지어 두셨네요. 수성펜 수채화를 하기 전에 준비물인데요. 이 책은 플러스펜 36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붓, 종이, 물통, 여긴 키친타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워터 브러쉬나 기타 다른 것들도 있으면 좋다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수채화는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올려두고 나서 물을 적게 했을 때, 많이 했을 때, 붓질을 많이 했을 때, 적게 했을 때, 또 붓질의 방향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쪽으로 했을 때, 밝은 쪽에서 어두운 곳으로 했을 때, 색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색이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요 해서 그림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저도 수채화를 잘하지는 않지만 좀 해보면 사실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 물을 많이 올려서 자국을 없애는 게 최고야.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꼭 이게 맞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나는 좀 더 어두워졌으면 좋겠으면 이쪽을, 좀 더 밝았으면 좋겠으면 이거를.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방법을 보고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트 2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수성펜을 이용해서 수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만 찍어도 그림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물칠을 하고 나면 이런 예쁜 꽃이 된다. 그런데 이 꽃을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어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설명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되는지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쭈르륵 봐볼게요. 파트 2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작가님의 캘리와 함께 작품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 작품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자, 파트 3으로 오면은 이제 선으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앞쪽에서는 점으로, 이번에는 선으로.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려서 선 주위만 이렇게 물칠을 해줘도 예쁜 잎이 된다.
아파트 사러 들어오면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처음에 제가 달팽이 집이 뭐지? 하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바로 동글동글이에요. 동글동글 그려서 물칠을 하면 이렇게 예쁜 꽃이 됩니다. 파트 7인데요. 꽃의 여왕 장미예요. 이 플러스 펜으로 이런 장미를 그릴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랍지 않나요? 보면은 되게 성의 없이 그냥 이렇게 씩씩씩 그려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칠을 하면 이렇게 장미가 된대요. 사실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이 페이지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씩씩씩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물칠을 하면 장미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작가님이 의미 있게 이렇게 해서 장미가 예쁘게 된 건 아닐까요? 살짝 의심이 되는데 일단 직접 해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장미 꽃다발도 만들고 컵에 올려진 장미가 너무 아기자기 예쁘죠. 엽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컵장미 하나씩 올려두면 되게 그 여백의 미와 함께 깔끔하게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파트 8인데요. 이 책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봐볼게요. 넘기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여러가지 색으로 꼬불꼬불꼬불 그려서 물칠을 톡톡톡톡 해주면 이렇게 된대요. 제가 왜 이 기법이 마음에 든다고 했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컬러링북 색칠하다 보면 특히 풍경 같은데 이런 무성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물칠을 톡톡톡 해주면 이렇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나무는 해보진 않았고 그 꽃술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기법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 통틀어서 이 기법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책을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될까? 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려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작가님께 슬쩍 여쭤봤는데요. 물론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3권 정도 더 출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가님께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곧 온라인 서점에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전입니다. 책에 소개된 방법들 중에서 두어 가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준비물은 이번에 재출시됐죠. 모나미 플러스펜, 수채펜 60색, 그리고 종인데요. 이 수채화지 또한 이번에 요거 60색 선착순으로 사면 선물로 줬죠. 여기에서 한 장 떼온 거고요. 그리고 물, 그리고 붓, 그리고 물 조절할 휴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가장 간단해 보이는 풍선인데요. 이렇게 풍선은 모래시계 모양 같은 걸 하나 그리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모래시계 느낌이 나게 이렇게 그리고 색을 채워요. 제가 연습을 하면서 자꾸 펜 자국이 많이 남아서 작가님께 작가님 왜 저는 자꾸 펜 자국이 많이 남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너무 꾹 누르지 말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겹쳐지거나 너무 꽉 눌러서 색칠을 해도 펜 자국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좀 진한 색을 해야 이게 잘 표현이 된대요. 그래서 한 색을 하기보다는 한 색깔 하고 그 위에 진한 색을 한 번 더 살짝 이렇게 얹어주면 색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느낌이었더라고요. 붓에 물을 묻히고 이 꼭다리 부분을 녹여요. 이렇게 녹인 다음에 풍선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 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펜으로 톡톡톡 해주래요. 톡톡톡 이렇게 해주고 다시 거기를 살살살 이렇게 톡톡톡 해서 녹여주고, 마지막으로 물느낌이 많이 나게 이렇게 물 한번 탁 이렇게 해주래요. 그러면 물느낌이 많이 난대요. 이렇게 해서 풍선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선만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조금 진한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린 다음에 물을 묻혀서 한쪽만 녹이는 거예요. 먼저 한쪽만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입을 그려주고, 그리고 반대쪽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만 반대쪽을 먼저 이렇게 녹여서 한쪽만 이렇게 그려주고 반대쪽을 그리고, 아, 제 이파리가 안 이쁘네. 잠깐 이쁜데. 약간 땅콩 반쪽 같아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나는 게 아닌가. 안대생이 작가님 쉽다 그랬는데. 아, 진짜 이렇게 이번 좀 예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반대쪽을 이렇게. 오, 이거 예쁘게 됐다. 이렇게 이렇게 또 반대쪽을. 아, 작가님 이거 안 보셔야겠다. 아니, 가르쳐줘도 못해요. 아니,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못하냐. 아, 진짜 이렇게. 사실 연습할 때 훨씬 예쁘게 됐거든요. 역시 영상의 힘이 대단해요. 모든 걸 못생기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게 엽사가 좀 그리기 좀 나은가? 여러가지 핑계를 대봅니다. 자, 이렇게 선만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 다음 방법은 달팽이 집을 지어요 예요. 그냥 동글동글만 그리면 되는데, 먼저 가장 연한 색부터 하래요. 그래서 가장 연한 색을 먼저 이렇게 동글동글, 규칙적이지 않게 그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한 다음에 점점 진한 색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볼까? 조금 더 진한 색을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되겠다. 심하다. 이것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꽃술을 가운데 이렇게 해주고, 그린 김에 이파리를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진짜 못 그린다. 진짜 부끄럽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부터 녹여달래요. 바깥쪽부터. 그리고 붓질을 많이 하면 색이 탁해지니까 붓질을 조금만 하래요. 이렇게. 한 번에 갈 정도가 좋다고 돼 있었어요. 이렇게. 너무 꽉 했나? 좀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고 줄기는 두고 이파리를 안쪽으로만 이렇게 녹여서 채워주면 색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니까 이렇게. 옆에다 다른 색 하나 더 해볼까요? 가운데를 너무 세게 그렸나? 이렇게 동글뱅이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아이고. 점점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얘는 꽃술을 이걸 해볼까요? 빨간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파리도, 이거 말고 이거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 못 그린다. 그래서 물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붓질을 너무 하지 말고, 이런 칠하는 사이에도 여기가 지금 계속 녹고 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국들이 점점 더 녹아서 덜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파리도 안쪽을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 몇 가지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 그대로 수채 색연필로 옮겨가 볼게요. 제가 여러 브랜드의 수채 색연필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저렴한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테틀러 루나인데요.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수채 색연필인데요. 가장 큰 단점이 아직도 직구를 이용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건데 직구를 해도 가격은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빨리 이것 좀 제발 좀 판매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스테틀러 제품인데요. 이거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붓이 아닌 워터 브러쉬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거 역시 모나미 60세 구매할 때 선착순으로 줬던 워터 브러쉬인데 제가 원래 워터 브러쉬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수채화 피크닉이라는 전용적인 수채 컬러링북이에요. 제가 코스모스를 펴놨는데 여기를 아까 그 풍선 색칠했던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루나예요. 이거를 안쪽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색칠해서 이거는 워터 브러쉬 써볼게요. 이렇게 색칠을 해서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워터 브러쉬로 녹여주면 되겠죠. 하나 더 해보면 바로 옆에 있는 꽃잎을 색칠하게 되면 번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 건너뛰어서 또 이렇게 색칠해주고 워터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을 써보겠다 하면 또 밝은 색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칠해줘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해주고 또 가장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또 이렇게 색칠을 해서 그리고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이런 경우 어두운 색을 먼저 녹이게 되면 다 덮어버리니까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녹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수채 색연필을 사용해도 되지만 또 수채 컬북에 이렇게 수정펜을 써도 되겠죠. 혹시나 펜을 살살살 이렇게 칠해가지고 제가 플러스펜 수채화도 해봤지만 확실히 잉크가 훨씬 더 좀 예쁘게 번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색연필보다 조금 더 색이 진해요. 색연필은 녹으면서 색이 연해지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펜도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겠죠. 또 방법 중에 이렇게 선을 이용한 게 있었는데요. 이것도 선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수채 색연필은 생각보다 색이 많이 날아가니까 이렇게 조금 더 눌러서 이렇게 빡빡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 한쪽을 녹여. 이렇게 넓은 면적 할 때는 워터 브러쉬가 좋네요. 물이 계속 나와주니까. 근데 아까 좁은 면적 할 때에는 워터 브러쉬가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반 붓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녹여주고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쪽도 녹여주고 이렇게 색을 다른 색을 좀 더 넣고 싶다 하면은 톡톡톡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묻혀와서 또 이렇게 살짝 얹어도 되겠죠. 톡톡톡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색을 올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한쪽을 먼저 이렇게 녹이고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을 또 칠해주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반대쪽을 색칠할 때 안쪽을 라인을 살짝 이렇게 비우듯이 칠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 중에 기억나세요? 용수철을 그려요.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 꽃술에 동글동글 이렇게 그린다 그랬죠. 동글동글 이렇게 항상 밝은 색 먼저 하라고. 이렇게 동글동글 먼저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색 또 쌓아서 이렇게 동글동글. 제가 해보니까 동글동글을 조금 작게 하고 작게 하면서 좀 엉성하게 해주는 게 더 예쁘게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너무 색이 좀 잘못됐어.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톡톡톡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게 지금 아직 안 말라서 그러는데 마르게 되면 훨씬 느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할만하죠. 저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펜을 구입을 하시면 아예 펜에 이렇게 수성이라고 적힌 경우도 있는데 이 수성이라고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수성펜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수성펜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색칠을 해서 물칠을 해보면 되죠. 물칠 이렇게 해보면 자연스럽게 녹는다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수성이겠죠. 이렇게 그라지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되네요. 이렇게 수성이겠죠. 요거는 제가 아카시아 브러쉬펜인데요. 캘리 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것 또한 이렇게 색칠을 해보고 물칠을 이렇게 해보면 녹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수성이구나 아니구나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카 같은 경우는 유성이니까 색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물칠을 해보면 전혀 녹질 않죠? 보이죠? 오늘 그냥 이렇게 흠뻑 갖다가 해도 어때요? 녹지 않죠? 요거 같은 경우는 수성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마법의 수성펜 수채화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따라 해보기도 했는데요. 수성펜 뿐만 아니라 수채 색연필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던 수채 색연필도 꺼내시고요. 또 미처 하지 못했던 수채화 컬러링북도 꺼내셔서 이 책에 있는 기법들로 마구마구 색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늘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